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 주식TV 봉천생 이강민입니다. 2019년 9월 15일 일요일 무료 야간 방송을 오늘도 녹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추석인데요. 추석은 다들 잘 보내셨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연휴가 길 때는 사실 불안감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 주는 조금 달랐어요. 그래서 뭐 크게 그렇게 불안감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또 연휴도 지나고 그래서 또 뭐 이후에 좋은 결과들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징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일단 첫 번째로는 뉴인텍을 골라봤는데요. 뉴인텍은 최근에 수소차 테마로 움직이고 있어요. 수소차 테마가 움직이고 있는데 이 종목은 뭐 거의 동전주죠. 그 뭐 기업 흐름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 단기로 짧게 이렇게 접근하는 건 가능한데 좀 끌고 가는 그런 것들은 조금 불안한 종목이니까 조금 더 조정 받으면 단기로 접근해 보시든가 아니면은 그냥 뭐 관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소차 테마가 다른 종목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오이솔루션인데요. 5G 테마죠. 이 종목은 5G 테마 중에서 가장 강한 종목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조정 받은 것 같은데 별로 조정을 받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조정을 받아야 돼요. 이런 종목들은 뭐 최소한 120선 이하로 내려와야 되는데 사실 가격 메리트가 없어요. 이런 종목은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더 불안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지켜보시다가 그리고 나서 확실하게 조정을 받으면은 접근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일단 조금 더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인버스입니다. 인버스는 자, 이번 주에 조정을 충분히 받았죠. 없는 분들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분할 매수 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 같습니다. 뭐 결과적으로 추세적으로는 결국은 다시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인버스도 반드시 없는 분들은 접근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코스피인데요. 코스피가 이번 주에 반등이 나왔죠. 그리고 코스닥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흐름이 나쁘지 않는데요. 어쨌든 지금 단기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 고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흐름이 굉장히 강해요.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어쨌든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은 흐름입니다. 자, 이번 주는 3일밖에 안 열렸죠. 월요일, 화요일, 그리고 수요일 이렇게 3일이었는데요. 이번 주에 계속 급등을 했어요. 사실 뭐 지난주까지 2009 아슬아슬 했었거든요. 그리고 흐름이 좀 애매했었는데 이번 주에 확실하게 반등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2030 넘어가면 확실히 넘어가면은 2080까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뭐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런 생각은 유효하고 뭐 여기까지는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후에 흐름이 어떻게 나올지가 관건입니다. 그리고 뭐 지금 이제 한국이 3일 쉬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 시장은 계속 열렸어요. 자, 보시면은 수요일, 목요일. 자, 보시면은 화요일 이후에 수요일, 목요일. 목요일 것과 아직 안 나오네요. 금요일까지 열렸는데 어쨌든 뭐 거의 이 정도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장중에 다음 주에도 미국 선물이 어떻게 나오는지예요. 결과는 이미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반등을 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수요일에 반등을 하고 목요일에도 갔기 때문에 이러면은 결국 한국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흐름이 나쁘지는 않아요. 월요일에 좀 강하게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장중에 갑자기 미국 선물이 뭐 급하게 급락해 버린다거나 그러면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때는 그냥 쭉 또 뭐 크게 힘을 쓰지 못할 수도 있는데 한국의 흐름 자체가 좋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한국은 뭐 해외 증시가 조금 약해도 그냥 탄력을 받는 그런 흐름이에요. 단기적으로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 흐름에는 이제 수급적인 부분이 강한데요.
이번 주에도 보면은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만기주였지 않습니까? 매수를 하고 또 코스피 쪽에서도 나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특히 기관이 코스피 매수를 강하게 해주는 흐름이에요. 기관 특히 연기금 쪽에서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어요. 연기금 쪽에서 엄청나게 매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기금의 최근에 매수를 보면은 거의 이제 전기전자 쪽에 집중이 된 그런 흐름이에요. 연기금 쪽에서 전기전자 쪽에 매수를 많이 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단기적인 게 아니고 5월 이후부터 뭐 거의 2조 원에 가깝게 전기전자 쪽에 매수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쪽에서 다시 튀어오르는 것이죠. 삼성전자 한번 보실까요? 삼성전자 보면은 계속 이제 등락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 여기서도 한번 위험했는데 이때부터 이제 매수를 해줬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빠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단기에 이제 지수가 반등하니까 여기에서는 같이 반등한 거거든요. 그래서 큰 의미는 없는데 결과적으로는 또 연기금 쪽에서 단기적으로 작업을 하는 것이죠. 손해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단 지금 9월인데 이제 12월이면은 올해 또 정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무너져 버리면은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10% 정도 수익이 발생한 상황이라고 뉴스도 보셨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뭐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수익률이. 그래서 아마도 좀 수익 청산을 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좀 부담이 되거든요.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쳐 올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가격적으로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많이 올라가 봐야 47,500원 생각했는데 조금 더 올라가 봐야 뭐 48,000원 가까이 가겠죠. 그런데 크게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결국은 지수의 박록을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고요. 지수는 여기서 그러니까 크게 가기 어렵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경우는 있어요. 시장이 계속 좋아가지고 삼성전자가 고점을 뚫고 계속 뭐 5만원 뚫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뭐 외국인 기관이 엄청나게 매수를 해주고 또 기관 쪽에서 엄청나게 땡겨주면은 뭐 일종의 조작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게 주가를 단기적으로 그렇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능한데 과연 삼성전자가 그 정도까지 갈 것인가?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금 갈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반도체도 불안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상황도 좋지 않은데 뭐 뉴스에서는 마치 이제 불화수소라든지 또 반도체 쪽에 필요한 게 전부 다 대체가 된 것 같이 얘기를 해요. 근데 당장에 진짜 일본이 맘먹고 전부 다 끊어버렸다 그랬을 때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 것들은 나오지 않고 뭐 긍정적인 뉴스들만 나오니까 마치 시장이 엄청나게 좋아진 것처럼 그리고 삼성전자나 뭐 국내 기업 환경이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나오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번 주에 지수가 반등했다는 거 그리고 추가 반등 가능성이 높다는 거 그 정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 원인은 수급적인 부분이 커요. 특히 이제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이 어떤 그 만들었던 흐름 그런 것도 중요하죠. 만기주였으니까. 그리고 그동안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이 쭉 매수를 많이 했으니까 단기에 끌어올릴 때 좀 더 끌어올리고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보면 조심스러워요. 계속해서 청산을 하고 있는 흐름이라서 계속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황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단기 흐름이 워낙 좋으니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 해외 증시가 좋았었고요. 근데 해외 증시가 여기 고점을 넘어서 계속 갈 것인지 그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단기적으로 호재가 많이 있었죠. 뭐 중국과 홍콩 문제가 갑자기 해결이 되면서 뻥 튀었지 않습니까? 지난주 화요일이었었죠. 그리고 또 수요일에는 중국하고 미국 협상 그 뉴스 나오면서 튀었고요. 한국도 마찬가지죠. 보면은 화요일, 수요일 지난주였었죠. 예, 이때 수요일, 목요일 이때 변수가 발생해서 튀었는데 사실 그러지 않았으면 이 정도에서 끝났을 겁니다. 특별한 이슈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북한 문제가 나오면서 튀더라도 아마 여기서 조정을 받고 튀어봐야 이 정도였을 거예요. 크게 못 갔을 텐데 참 이게 시기나 그런 게 중요하다는 게 이번 주에서도 드러났고요. 역시 변수가 발생을 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수가 이제 한번 튀면은 기회가 왔구나 하면서 더 밀어주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과매수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때는 인정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시장에
메이저들이 흐름을 만들면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기관이 코스피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또 선물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땡겼던 것들이 있으니까 흐름을 조금 더 만드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은 조금 더 갈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2080 정도까지는 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이때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흐름이 나오는지. 자, 그런 그 흐름에 따라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또 수급의 이제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 가지를 봐야 돼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추가 반등이 나올 것인지 안 나올 것인지 그건 좀 다양한 원인들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명절 잘 쉬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상황을 봐서 대응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반등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뭔가 호재를 계속 만들고 아니면은 뭐 갑자기 또 북한 쪽의 분위기를 북한하고 지금 갑자기 또 미북 협상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회담한다고 그래서 분위기가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은 한국에도 호재가 되거든요. 관련한 테마주들 움직이죠. 철강금속, 건설 움직이죠. 그리고 또 그 한국의 어쨌든 일시적으로라도 컨트리 리스크가 사라지는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마치 뭐 당장 통일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데 북한의 위협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미사일 발사하고 지금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북한을 어떻게 믿습니까? 솔직히 뭐 거의 뭐 양아치 집단 아닙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뭐 물론 믿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믿지 않습니다. 어쨌든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고요. 북한이 개발하는 최근에 그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 전부 한국 공격용이죠. 국내에 도달하는 거리 아닙니까? 미국까지 못 가니까 미국은 건드리지 않을 테니까 니들은 중간에서 좀 빠져달라는 게 제발 빠져달라는 게 북한의 입장이고 트럼프가 묘하게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내의 어떤 정치적인 흐름이 자꾸 미국을 열받게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트럼프 입에서 진짜로 이상한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한국은 폭삭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좋지 않은 그 정치적인 안보적인 흐름이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단기적으로는 호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식시장은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도 흐름에 따라서 이용을 한다는 것이죠. 좀 반등이 나올 때는 그 이제 매수하는 세력 쪽에서 이용을 하는 것이죠. 마치 엄청난 호재가 나온 것처럼 이용을 하고 그리고 정말 안 좋은 상황이 발생을 하면은 매도하는 쪽에서 아예 밀어버리죠. 그래서 트럼프가 만약에 미군과 관련해서 어떤 그 정말 좋지 않은 발언이 나왔다 그랬을 때는 지금까지도 뭐 한미연합훈련 쓸데없는 일이다 뭐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지금 주한미군 그동안은 건드리지 않았는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거든요. 발언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만약에 고민해 봐야겠다 그런 발언이라도 나온다고 하면 그때는 큰일이죠. 근데 워낙 또 트럼프 대통령이 쇼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쇼맨십이 강한 사람이고 김정은하고 둘이 만나가지고 뭔 얘기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뭐 쇼 같은 걸 할 수도 있겠죠. 어떤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그 입지가 좋아진다 생각을 하면은 충분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약간 둘이 만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 깊게 봤을 때는 그런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겉으로 보기에는 호재로 보이기 때문에 지수가 반등하는데 한몫을 한다. 뭐 그 정도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다음 주에 흐름을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2080 정도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뚝뚝 뚫고 갈지는 여러 가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이제 관전 포인트가 미국 시장, 역시 미국 시장이죠. 더 가는지 안 가는지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한국은 선물 쪽에서 수급 그리고 기관이 이제 코스피를 계속 받쳐주는지 그런 부분. 뭐 그런데 외국인이 엄청 쏟아내버리면 아무 소용없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 다양하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환율도 단기적으로는 중요합니다. 환율도 괜찮아졌는데 어떻게 나올 것인지. 그리고 역시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가 가격을 과연 뚫어줄 것인지 상당히 궁금한 포인트입니다. 삼성전자 빼고 다른 종목들이 전부 가주면 좋은데 사실상 그러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쨌든 이 정도 보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역시 미국 시장이고요. 한국으로 보면 삼성전자. 두 가지만 보셔도 어느 정도 흐름이 나올 상황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선물 쪽의 흐름 이런 것들을 봐야죠. 자, 그리고 이제 종목은 뭐 5G
그리고 또 일본 관련주들 단기적으로 다시 접근할 만하고요. 그리고 또 뭐 특히 이제 불매운동 관련한 종목들 관심 갖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이 정도까지 지수가 버티기 때문에 미세먼지도 움직일 상황이기 때문에 미세먼지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지수가 다시 빠질 때까지는 2000선 아래로 다시 내려오면서 쭉 밀리기 전까지는 괜찮다. 최소한 1950 이상에서는 종목이 어느 정도 움직인다. 이 정도로 포인트로 보시고요. 어쨌든 흐름이 괜찮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에 또 상황에 따라서 다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흐름이 좋을 때는 적절히 이용을 하시면 돼요. 이게 얼마 정도나 이어질지 그게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단기 고점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흐름에 따라서는 더 갈 수도 있으니까 상황을 보고 다시 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9년 9월 15일 일요일 무료 방송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택촌놈 TV 이름이 바뀌었죠. 평택촌놈 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여기서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